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는 인터뷰 기사가 어제 나왔죠. 청와대는 차분히 의견을 내라며 사실상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인터뷰 기사에서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오늘 방문할 대구 고등검찰청 그리고 대구지검에서도 윤 총장 또 무슨 말을 할지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람에 6대 중대 범죄를 수사할 이른바 중수청 또는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가 이번 주에 발의하려던 계획 미뤄졌습니다. 애초엔 지난달에 법안 발의할 계획이었는데 재차 미뤄지는 상황이죠. 이른바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속도 조절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이슈는 오늘 출발새 아침에서 자세히 짚어봐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하자 이렇게 뜻을 밝혔지만 일본 정부 반응은 냉담합니다. 왜 이러는지 도쿄 현지의 교수 연결해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후보들 리레이 인터뷰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2021년 3월 3일 수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하자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요. 자, 일본 언론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현지 연결해서 좀 자세히 이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그 주요 언론들 일본의 교도통신 등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일본 언론 반응들이요? 네, 일본 언론도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었고 또 한국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며 전체적으로는 평가절하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예. 일본 정부의 카토 관방장관 또 당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고 하지만 일본의 입장은 명백히 한국이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 보수 미디어들은 오히려 3.1 기념사는 일본보다 이 미국의 바이든 정권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언론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마이니치 신문 등 그 일부 언론에서 그 한일 관계 그래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 마이니치 신문이나 아사히 신문 같은 조금 자유적인 매체들은 한일 관계의 개선을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도 실제 내용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금 더 후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나 일본 사회 여론이 또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한국을 향한 일본 내 분위기는 그렇게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죠. 여전히 한국 정부 주도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 아직은 이렇게 한일 간 관계 개선 꼭 해야겠다 이런 판단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스가 정권 초기에 스가 수상이나 니카이 간사장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모습이 있었지만 코로나 방역에 실패하고 또 학술 회의에 대한 정치 개입 그리고 특검 비리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한국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원칙론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현재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유화 조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요. 오히려 혐한 정책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반응을 좀 주목해야겠는데요. 미 국무부가요. 문재인 대통령 그 3.1절 기념사 관련해서 한미일 3국 간의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 중요성 강조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근데 이 같은 미 바이든 정부의 어떤 입장이랄까 이거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네, 바이든 정권 등장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예. 일본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이 바이든 정권과는 사상 최고의 미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인도 태평양 전략 속에서 오히려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 한국 또는 문재인 정권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압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계속해서 미국 측에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되는 거가 저거 아닙니까? 한국 법원의 그 강제징용,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이걸 문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그렇죠. 일본 정부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최근 한일 관계 악화는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예. 즉 이것은 65년 한일 조약으로 일본은 모든 배상 문제가 끝났다는 주장인데 이것이 백지화되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일본과 위안부 문제도 일본 국가에 대한 배상 판결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일본 기업 또는 일본 정부가 전범이 된 형국으로서 일본 정부와 보수익들의 충격과 반발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수층이 아무래도 그 민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일본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 한일 관계를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스가 정권은 최근 아들이 정부 관료들에 대한 접대 문제로 이 총무부 관료 10여 명이 징계를 받았고 예. 어제는 홍보수석이 사임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예. 벌써 언제 사임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그리고 백신 접종도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고 예. 올림픽은 국민들의 피로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에 대한 강경책 또는 혐한 정책의 방치로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현재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그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일본 내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올림픽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협조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또 예. 그것이 유리하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이 올림픽에 대해서 많은 피로감을 가지고 있고 스가 정권 자체도 예. 올림픽 성공을 크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올림픽에 대한 협조하겠다는 의도는 오히려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이익이다라고 보수 언론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올림픽 개최 협조만이 꼭 한일 관계에 대한 좋은 여론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이슈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하버드대 그 램지어 교수 논문 때문에요. 지금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이슈 좀 어떻게 좀 다루고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 관심이 좀 있긴 합니까? 예. 네, 주류 신문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지만 산케이 신문은 연일 보도하고 있고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일반 시민들도 거의 알고는 있습니다. 대신 이 램지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매춘부라고 했다는 말로 오히려 일본을 정당화하는 부분만 인식할 뿐 미국과 영어권의 학자들이 또는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 램지어 교수가 일본 정부 또는 역사 수종지 극우 세력들의 합작물이라는 것까지는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래서 3월 14일 학계와 일본 시민단체들이 예.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비판과 성명을 낼 예정으로 지금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학술대회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네, 오늘 3월 14일 일본 내에서 개최되는데 예. 이것은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미국 영어권 그리고 한국에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사자인 일본 사회 내에서 학교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뒤늦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참여자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고 아마 일본 내에서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을 일이고 또 많은 영향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램지어 교수 논문 자체에 기본적으로 하자가 많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렇죠. 일본 내에서 실제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내 많은 시민단체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성과가 있고 이미 일본 내에서는 역사 수정주의 입장들이 거의 다 사망 선고를 받은 입장에서 예. 이것이 영어권에서 다시 이게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 학계와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국내에서는 크게 여론전에서 유리하게 잡았지만 예. 이 영어권에서 영어로 번역되어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이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반성을 해서 훨씬 더 영어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좀 주장과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만 다루는 이슈라서 일반 시민들은 뭐 관심이 이렇게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실제 일본 시민들 입장들은 이 램지오 교수 같은 경우가 일본 정부 특히 외무성이 오랫동안 대외 홍보 전략에 대한 비용을 증액시키고 그리고 또 일본 기업들이 영어권에 친일 또는 그리고 일본 기업들과 연구소를 지원해온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영어권에서 위안부 문제를 대변해 줌으로써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정당화되었다라고만 이해를 하는데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일본 시민사회 학계가 더 지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아사히 신문에서는요, 이 현 시점에서는 한일 관계가 좋아지기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그 여러 이런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눴던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한일 관계만으로 보면 오히려 상황 악화를 방치하고 또 보수 정치가들 여론들은 오히려 이것을 정권 비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 미디어는 한일 관계의 악화를 한국 측의 책임으로 보도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코로나 방역 실패와 경제 후퇴 그리고 미래 불안이 가져온 차별의식이 그 원인이 있죠. 스가 정권의 지지율 하락은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아마도 일본은 올림픽 개최가 확정이 되고 또 한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한일 관계가 새로운 동력을 얻고 나서 서로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한 현재로는 좀 장기적으로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주장을 펴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 판단 받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당사자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 이용수 할머니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한 여성 운동가이기도 하시고 또 국제 활동가이기도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ICJ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는 것이 국제 여론에 대해서는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본도 실제 이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의 결과가 의도하는 대로 물론 역사적 기록은 남길 수 있지만 65년 한일 배상이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본 측의 논리도 국제 여론에서는 나름대로 재판상에서는 받아들여질 가능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까지는 좀 많은 절차들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대통령이 개선하자 뜻을 비치긴 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몫이다 이렇게 또 좀 주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먼저 손을 내민 모양새긴 한데, 자, 그러면 일본을 구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작년 말부터 한국 측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관계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3.1절 기념사까지 한국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여론은 일본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실무진들 간의 접촉과 그리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요. 스가 정권은 겉으로는 한국이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실제 스가 정권의 입장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결국에는 정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오히려 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한국 측은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이야기.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는요. 서울시장 예비후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을 만나는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릴레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야 모두에게 러브콜을 받아서 화제가 된 인물 1인 정당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 먼저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 결정하셨습니다. 제3지대 단일화 그동안 참여해달라는 안철수 후보, 금태섭 전 의원 측 요구는 이제 거부하신 셈인데 왜 박영선 후보 선택하신 겁니까? 예, 명백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유능한 행정가를 뽑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제가 출마를 1월 31일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예. 그 다음날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제안한 제3지대 단일화 제안은 구도에 입각한 공학적 선거 단일화 제안이었습니다. 예. 저는 역제안을 했지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했지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제3지대 단일화라면 예.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참여하겠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요. 이번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 또 우상호 후보 민주당에서 단일화 공천이 결정되기 전에요. 예.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등과 정책에 대한 토론을 했고요. 박 후보들과 이번 선거를 정책 경연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저의 취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이번 박영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지난 3주 동안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또 이런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일화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을 계속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은 최근에 하신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의 제안은 2월 초 아마 2월 1일부터 시작된 걸로 기억합니다. 예. 여러 소통을 했고요. 새 정치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또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거라고 새 정치가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10분 동의하고요. 예. 정말 정책과 비전으로 안철수 후보의 10년 된 새 정치와 제가 시작한 새 정치를 한번 비교 검증받고 싶었지만 예. 여전히 제3지대 단일화를 구도적 단일화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가는 중간 정거장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어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의원직 사퇴 선언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조정훈 의원께서는요, 왜 이렇게 김 의원이 갑자기 사퇴 선언했다고 보십니까? 네, 김 의원님이 나름 판단을 하셔서, 예. 당과 상의한 후에 결정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또, 그 뜻을 존중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토론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제가 한 일주일도 안 되기 전에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토론을 했고 예. 서로 정책과 비전을 이렇게 경연하는 장이 만들어지면 열심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퇴를 하시고 민주당과 시대전환과 함께하는 3자 단일화를 거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정훈 의원께서는 이전에 짜장면 위 완두콩 같은 구색 맞추기는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제 완주 의사를 밝히셨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완주 의지 바꾸신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전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 단일화 후보로 선정이 되면 당연히 완주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지금 단일화 과정을 마치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하시는 언론인 기사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저는 그 기사를 되게 보고 좋아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그 역사적인 사건 다윗과 골리앗의 결론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당과의 단일화에서조차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본선 가서 이길 수 있는가. 예. 그리고 저희가 저는 이제 정책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지난 20 며칠 동안 어떤 후보도 비난하지 않고 어떤 구도 싸움에도 끼지 않고 달려왔고요.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시작한 이런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판싸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내일 있을 토론회 그리고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저는 놀랄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 그거 참 마음에 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면, 일부 이제 그 언론에서 이제 소수 정당, 이제 초선 의원이시라서 이런 단일화라는 거가 이제 뭐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 아니냐 이렇게 분석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예. 1월 31일 이렇게 늦게 출마하면 안 되고, 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안철수 금태섭 의원 단일화에 올라탔었어야 되고요. 예, 지난 30일 동안 저희 선거운동은 바보 같은 행동이었죠. 단지 인지도만을 위한 행동이라면. 근데 돌아보면 조정훈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주 4일제와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언론에 노출되시고 시민 여러분들이 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제3지대 단일화, 왜 이런 신생 정당의 네. 새로운 정치인이 여야 모두에게 러브콜을 받을까? 그 이유는 저는 새로움이고 예,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갖고 승부하는 정치를 기다려온 시민 여러분들의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인지도만 높이기 위해서 선거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고요. 예.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드러나기보다는 저희가 제시한 정책들이 꼭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단일화, 진행되는 단일화는 투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고요. 예, 또 민주당과 시대전환이 제시한 정책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5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5개 공약을 제시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뽑은 5개 공약을 선정된 후보가 마치 자기 공약인 것처럼 선정해서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예. 매우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 후보께서 꿈꾸시는 서울 어떤 모습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 동작구에 살고 계시는 이름을 예를 들어서 홍창희 씨가 살고 계십니다. 이분은 1인 가족이십니다. 목요일 날 이분이 예. 출근을 하십니다. 출근하는 길에 재활용 쓰레기를 갖고 와서 따릉이 옆에 설치된 쓰레기 자판기에 이걸 투입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포인트로 받아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드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나의 반려동물이 아파서 어느 병원 갈지 고생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매 구청에 설치된 반려동물 보건소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반려동물 예방접종과 치료를 받습니다. 1인 가족이기 때문에 꿈도 못 꿨던 청약이 SH공사에서 새롭게 만든 1인 가구 청약 제도 때문에 덕분에 나도 이제 당첨권에 들어서 1인 가구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새로운 세상, 정말 다가오는 세상에 1인 가구라고 차별되지 않고 예,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게 비용 부담이 되지 않고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돼버린 이런 현실에서 예, 일해서 벌 수 있다는, 일해서도 나의 집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예, 쓰레기를 버리는 게 정말 의무감과 순교자적 희생이 아니라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달에 10만 원, 15만 원씩 현금이 돼서 들어오는 현실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제가 꿈꾸는 세상이고요.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은 저는 당적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서울시장에 당적이 필요할까 계속 질문합니다. 나를 뽑아준 시장, 당원 시민들은 1등 시민이고 나를 뽑아주지 않은 당 시민들은 2등 시민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구체적인 서울의 모습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하고 있었고요. 예, 정말 생각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이런 정책들에 대한 호응을 보내주고 계셔서요. 예, 저와 저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 만나는 릴레이 인터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인 정당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순서인데요. 자, 조 의원님,
그 다른 후보들은 뭐 주로 이제 부동산 정책 이런 거 내고 있고요. 또 지금 전반적인 선거 지금 판세가 단일화 이슈에 많이 묻혔다 이런 뭐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주 4일 근무제 공약을 또 지금 내셨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신가요, 이게요? 예, 월화수목 토토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예.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뀐 게 2004년입니다. 예.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죠? 퐁당 놀토 이런 경험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주 5일제를 정착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제는 주 4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70%에 해당하는 노동자분들이 임금 노동자신데요. 예. 이분들의 삶을 결정을 하는 건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임금 수준 그 자체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시간 또는 일하는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장기 노동 예. 문화죠. 우리 대한민국은. 네네. 제가 이 주사일제를 발표했을 때 특정 언론 보도에서 100만 비유가 나왔습니다. 이게 네. 뭘까? 예. 조정훈의 힘이 아니라 저는 의제의 힘이고요. 그만큼 초장기 노동에 지쳐있는 우리 시민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미국은 24%, 일본은 8%의 노동자들이 이미 하고 있고요. 예. 우리만큼 일을 많이 한다고 알려진 일본은 집권 여당 자민당에서 지난 1월 공식적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주사일제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예.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들을 더 많은 기업들에게 전수하고 퍼뜨리기 위한 주사일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1년, 2년 주사일제 실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해드릴 거고요. 주사일제 기업에 대한 또 주사일제를 하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일과 삶의 새로운 균형을 좀 찾아 나가는 쉼이 있는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그 4.5일제 제안하게 됐지 않습니까? 좀 내용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제시한 4.5일제에 비해서 약간 조심조심, 살금살금 가고 싶다는 의지가 아니신가 생각되는데요. 예. 저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생전 처음 해본 재택근무를 경험하셨고요. 지금의 대전환의 시대에는 살금살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감한 실험과 과감한 시도를 통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쓰나미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예정된 토론회에서 주 4일제, 주 4.5일제 과연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돼야 한다. 뭐 좀 각오 좀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부끄러운 선거입니다. 시장 선거를 하게 되는 이유도 그렇고요. 1년 3개월밖에 안 되는 임기를 위해서 400억 이상의 혈세를 써야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선거를 단순히 특정 정부를 심판한다, 특정 정부를 지켜낸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삶이 너무 퍽퍽합니다. 이런 선거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을 낫게 만드는 구체적인 정책의 경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심판하시고 정권을 지키기 위하신다면 저는 아마 의미 있는 매력적인 후보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내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행정가를 뽑기를 원하신다면 저 조정우는 여러분에게 매력적인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 의원님 이거 하나 좀 끝으로 여쭤볼게요. 이 선거 관련은 아닌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인터뷰 통해서 잇따라서 지금 중수청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개혁, 권력구조 개편은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고검을 막론하고 권력이 집중되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공수처가 최선의 답이냐? 모르지요.
하지만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겁니다. 예. 또 이렇게 공수처를 설치해서 예. 권력의 분산을 시도해보고요. 또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또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지겠죠. 예. 근데 권력은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예. 따라서 분산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공수처라는 어쩌면 완벽하지 않은 제안일 수 있지만 예. 이 과정을 통해서 권력의 분산을 시도해보고 또 거기서 부작용이 나오면 고쳐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